어제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만 58세 월남 출신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엉덩이를 비롯해서 무릎과 허벅지, 다리, 종아리, 발목, 발가락 끝까지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통증, 그런 곳으로 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9일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4번까지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환자가 먹고 있던 약이 가바펜틴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코롱, 동화, 또 태극, 건일, 파마, 넬슨, 뭐 꽤 잘 팔리는 약인가 봅니다. 한림, 현대, 대웅, RP, 현대, 아무나 그냥 다 만드는 약이래요. 아무나 만들기는 아니겠죠. 근데 많은 제조 회사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보게 되면 꽤 잘 팔리고 많이 쓰여지는 약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보게 되면요, 성분별 약효를 보게 되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신경계 질환, 항경련제, 신경통치료제, 신경통약, 가바 작용 증가약, 가바 유사체 이렇게 돼서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사람과 동물에서 모두 적절하고 잘 통제된 연구 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사람에 대해서 적절하고 잘 통제된 연구 자료는 없으나 동물에 대한 연구 결과 태자에 대한 위험성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신 중 약물 투여 지침이 있죠. 미국 FDA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효능으로 봤을 때는 간질, 단독요법, 새롭게 발작으로 진단된 환자의 치료 포함, 만 13세 이상 청소년 혹은 성인에서의 2차적 정신 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단순 복합 부분 발작, 부가요법으로는 만 3세 이상 어린이 또는 성인에서의 2차적 전신 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 발작, 신경병 증성 통증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의사항 또는 부작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보게 되면 자살 충동과 자살 행동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신문 또는 기타 뉴스 미디어에 나오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환자들이 이 약을 먹고 자살하는 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안 나오죠. 약물 복용 중단 시 발작과 지속적 간질 상태로 빠진다. 바람성이다. 이게 참 무서운 약이네요. 그 다음에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사망. 이렇게 해서 지금 2203명 중 8명이 사망을 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확률로 따지게 되다 보면은, 설령, 1%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누가 희생자가 되고 또는, 피해자가 될 건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확률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약 투여 환자에서 출혈성 췌장염이 보고된 바가 있다. 신경정신기 이상 반응이 생길 수가 있고,
감정적 불안정, 적개심, 사고 이상, 운동 과다, 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급성 췌장염 환자, 전신 소발작 또는 이를 포함하는 발작 혼합 환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환자는 투여하지 말아야 된다. 다음 환자의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신기능 환자, 신장이죠. 고령자, 정신병의 병력이 있는 환자, 주의력 결핍장애 또는 행동장애가 있는 소아, 인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 수유부, 소아와 청소년에게 36주 이상을 투여하는 경우, 또 말초 신경병 증상 통증에 5개월 이상 투여하는 경우, 이 이상 반응 보면 간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이 참 무서운 약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가 깜빡 잊었는데, 신기능 장애 환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신기능 장애가 설령 그러한 증상이 보이지 않다고 하여서 그러니까 신장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접근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약을 처방하기 전에는 신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양의사들이 이런 기능을 확인을 별로 하지도 않고, 또 설령 기능을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한 시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약은 뭐 간질 그런 것으로 인한 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간의 건강하지 못함에 따른 질병인데, 이 약 자체가 간을 해치는 약입니다. 뭐 가바펜틴뿐만 아니고 모든 양약들이 신장과 간을 망가뜨리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미국에 있는 drugs.com에 가서 이 가바펜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가바펜틴의 부작용. more common이라고 하는 경우는 더 자주 발현이 된다 또는 발생이 된다고 하는 건데, 불안 장애가 있게 되고 의자에 앉았을 때 그 앞뒤로 그냥 끊임없이 흔들게 된다든가, 그 다음에 의도치 않게 눈알이 돌아간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격적인 성향이 생기고, 불안 초조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집중을 못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울거나, 그 다음에 우울증 또는 잘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되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착란증까지 유발을 한다는 얘기죠. 과잉 행동이라든가 또는 그 몸의 움직임이 커졌다든가, 이거는 전부 다 간의 증상이죠. 그 다음에 정신 감정이 갑자기 변화한다든가, 그 반응이 너무 빨라졌다든가, 너무 감정적이라든가, 또는 과다 반응을 한다든가, restlessness는 쉬지 못하는 거죠. 온몸의 근육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이 간을 해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색깔이 생기고, 가슴에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독감 걸린 것처럼 쉽게 느껴지고, 기침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보게 되면 뭐 한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간을 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력이 불분명하게 되거나 좀 뿌옇게 된다든가, 그 다음에 독감 같은 증상,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치매까지 유발을 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쉬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허리 요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옆구리까지도 아프게 되고, 그 다음에 손, 발 또는 아랫다리가 부종이 생기는 거죠. 붓는 거죠. 그 다음에 떨거나 또는 흔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다든가.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한민국의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참 한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하는 양의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상을 더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설령 양의사들이 이러한 부작용들에 여기에 설명된 부작용들을 환자한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환자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에 있는 양의사들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전혀 환자들에게 설명을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환자가 7월 9일 거의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따라서 이 약을 즉시 끊는 것이 질병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다행스럽게 이 환자가 그렇게 끊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실제 약을 그날부터 그래서 그저께 치료를 받고 갔을 때의 증상하고 어제 아침에 와서 치료를 받을 때의 증상하고 봤을 때 어떤 때가 더 좋냐 하고 물어봤더니 어제 치료하러 받으러 왔을 때의 증상이 더 편하다 이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환자의 자기 치유력이 정상 궤도에 돌아갔기 때문에 구태여 정통사암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자한테 당신은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서 현찰로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와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오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에 설명했던 내용대로만 집에서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완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심한 가려움을 동반하는 아토피를 해결할 치료제가 개발되었다.
아토피와 건선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펩타이드 나노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서 연구팀은 단백질 물질인 STAT3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핵심 물질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STAT3를 효과적으로 기능 저하시키는 펩타이드를 개발했다. 하지만 피부층으로 펩타이드를 침투시키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피부 질환이 생길 경우 각질층이 두껍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펩타이드를 작은 입자로 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두꺼운 각질층을 통과해 진피층까지 전달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여러 번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양의학은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염증으로 되어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원인 규명 내지는 자연적인 방법으로서 치료하게 되면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절대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를 다음에서 한번 백과사전을 찾아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여기 다 또 헛소리가 나옵니다. 보나마나. 아토피는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피부 습진 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천식, 알레르기, 비염, 만성 두드러기와 함께 대표되는 알레르기 질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태열이라고 부르는 영아기 습진도 아토피 피부염의 시작으로 볼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빈도로는 줄어들지만 소아,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호전 악화를 보이면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원인 아토피 환자의 80%에서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옛날에는 아토피성 피부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아토피성 환자가 아예 없었죠. 거의. 계속 말씀드립니다면은 찰스 다윈의 적자 생존의 법칙을 계속 무시하는 아주 한심한 과학이죠. 부모 중 한쪽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 일어날 확률이 50%, 부모 2명이 모두 있으면 75%에서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음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그런 현상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그걸 가족력이라고 또는 DNA 또는 유전자의 문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은 환자의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요인, 환자의 면역학적 이상과 피부 보호막의 이상 등이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 요인이 나오네요. 농촌의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음식인 관련인데요. 인스턴트 식품 섭취의 증가, 실내외 공해에 의한 알레르기 물질의 증가 등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지 이게 원인은 아니죠. 물론 음식은 당연히 원인이 되는 거죠. 또한 환자의 80% 이상에서는 면역학적 이상을 보여 혈액 속에서 면역 글로불린 E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서 음식물이나 공기 중의 항원에 대한 특이 IgE 항체가 존재하여 항원에 노출 시 양성 반응을 보여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GMO죠. GMO. 나중에
시간을 내서 GMO에 대한 문제점과 그 GMO의 그 독약 같은 그 강력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지 피해 갈 수 있는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GMO 음식 아닌 것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유기농으로 가야 되고, 귀농을 해서 아토피성을 피부염을 고쳤다고 하는데 사실은 귀농을 해서 그런 게 아니죠. 생산지에서 바로 음식물을 구할 수가 있고, 그래도 농약이라든가 또 GMO의 폐해를 적게 받기 때문에 저절로 몸이 치료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 몸의 자기 치유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직경 10cm의 암 종양 같은 경우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한순간에 하루 저녁에 다 없어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이렇게 나오고, 진단 같은 경우도 진단 해봐야 다 소용없죠. 원인이 다 다른 데 있는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MO를 피하고 유기농으로 된 음식만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채식을 주로 해야 됩니다. 육식을 완전히 금해야 됩니다. 달걀까지도. 그 다음에 목욕을 할 때 베이킹소다를 진하게 푸른 물에 몸을 담갔다가 그냥 물을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코코넛 오일을 바르면 됩니다.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이 굉장히 좋은 소염제, 진통제, 항생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로 흡수가 되면서 아토피성 피부염은 아주 쉽게 치료가 됩니다. 제가 쉽게 치료된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성공률을 뜻하는 것이죠. 얼마나 빨리 치료된다는 것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 아토피성의 피부염에 걸려 있다는 사실은 폐대장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제에 적절한 침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웬만한 침술 갖고서는 폐대장을 정확하게 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정통사암침만이 그것을 100% 빠르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정통사암침을 맞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피부 색깔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정도로 강력한 치료 방법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른 질병이 함께 상존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죠. 거의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질병도 함께 동시에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치료 효과가 더 증진이 되는 거고, 정통사암침의 블로그에 내용이 들어가고 치료 방법도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만, 그 방법대로 치료를 해도 그렇게 효과를 못 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김형관 보사법을 쓰지를 않게 되면 그만한 효과가 나오지는 않죠. 또 다른 질병이 있을 경우에 다른 질병도 함께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웬만한 한의사들은 모릅니다. 어쨌든 아토피성 피부염은 양방에서는 불치병입니다. 양방에서 불치병이 한두 개가 아니죠. 실제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은 5-6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방에서는. 모든 것이 불치병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